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론인데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자, 대통령실 인적수시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신임 지도부는 첫날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이게 국민의힘 의총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자,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일단? 가능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을 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만 소집이 된다면 당원을 개정을 통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상의 규정을 새롭게 작성을 합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권한까지 있습니까? 이게 유권 해석 이런 것까지 돼 있던데요. 당규 개정은 기본적으로 네.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당헌 개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채택과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의 여러 가지 위임 사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전국위원회예요. 예.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한 것을 의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번 전당대회 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추인을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을 한다면 그 당원은 당원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는 좀 김상일 의견이 좀 평론가님. 다른데요. 예, 일단 질문을 좀 드리면 법원에서 가처분 심판할 때 판결을 한 게 이게 네.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다죠. 절차도 하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실체적인 내용의 하자도 있다. 이 두 가지 다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 대표라는 것이 어떻게 선출이 되고 그 위상이 어떤 것이며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가를 규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을 했으면 그 당 대표를 사실상의 해임하는 것도 그에 준하는 권위를 갖춰서 해임을 하거나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새 뭐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좀 읽어봤는데요. 예. 그 기본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그 당 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예. 이른바 이제 당원 소환제인데요. 당원 소환이라는 것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전체 책임 당원의 10분의 20이 그 요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건이 채택이 되고요. 100분의 20이요? 예, 100분의 네. 2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책임 당원이 한 7, 80만 된다고 예. 하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그러면 15, 6만 정도가 요구를 하면은 당원 소환 안건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 책임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절차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굉장히 꼼수와 무리수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해임하려고 하다 예. 보니까 법원은 이거는 그 정도의 권위로 당 대표의 권위를 해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이죠. 그것을 해한다면 정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비상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비상 상황으로 가는 절차도 일부 하자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것이고요.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법원의 그렇죠.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판결은 그랬는데 어쨌든 비상 상황이 돼버린 이런 네. 상황인데 그리고 좀 전에 그 예. 장성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게 전국위원회가 당원을 개정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때냐면 전당대회 소집이 용이치 않을 때, 예. 용이치 않을 때입니다. 조건이 또 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게 용이치 않은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은. 예? 그것도 사실은 예. 정치적인 그럼 당에서 판단일 판단을 하는 뿐이에요. 거죠. 당에서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전당대회를 한번 소집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당원 소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있는데
그 정도의 노력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도 할 수 없는 정도다. 그러면 정당성을 갖추는 건 애초에 틀린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추석 전 비대위 또 하나 지금 암초를 만났는데요. 전국의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돌발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지를 해석을 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의 안정을 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도체제를 꾸려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총회의 결과입니다. 만에 하나 사회 보시는 것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의총에 따르는 거예요. 예. 지금 전국의 수집부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서병수 의원이 계속 거부를 하면 부의장에게 맡길 것이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틀린 했는데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다는 그건 얘기죠. 틀린 말이고요. 예.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소집을 안 한다고 할 때는요, 당대표가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지금 권성동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은 네. 다른 건을 알고 저렇게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부의장이 이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경우는 의장이 권리나 사고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예. 의장이 지명을 해요. 부위원장 당신이 사의를 대신 보시오라고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 의장이 소집하는데 안 될 경우 의장이 지명을 하는데 그렇죠. 이 의장이 안 한다고 하면은 부의장이 할 수 없다. 이런 부의장이 할 말씀이신 수가 거죠? 없고요. 예. 권한상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라고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병수 전국의 의장 사실 이전으로 돌아가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맞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두 번 실수하지 않겠다. 네. 오늘 이걸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예, 제가 기획재정위에서 서병수 의장을 오래 뵀는데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당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뭐 구석에 몰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회의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걸 또 하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명분이 없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자신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법원의 판결 앞으로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서병수 의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 상황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저 판단에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아무리 지금 그 강압적인 상황, 힘든 상황에 봉착해도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었다라고 본인이 좀 판단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장설초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치 서병수 의장을 넘어서서 부의장에게 그 하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조차 지금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당원 당규 규정이 돼 있는데 부의장에게 요구하겠다. 자, 권성동 의원도 율사 출신인데요. 좀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니까 현 비대위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 이런 결론을 또 내렸거든요. 웃긴 결론이죠. 김웅 의원이 조금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던데요. 네. 김웅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 우리가 설렁탕 시켰는데 깍두기랑 뭐 다른 반찬 그건 취소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시켰다가 얘기를- 취소했는데 네. 취소했는데 깍두기랑 뭐 다른 반찬은 취소 안 한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들의 임명장 있잖아요. 예. 그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비대위원장 위원장 명의로 명의로 나갔습니다. 나갔죠. 예. 그 비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법원이 판사가 판결했잖아요. 그럼 그 효력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지도부 의원들이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사법체계의 판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 예. 전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해석대로라고 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그렇죠. 돌아갈 그렇죠. 이 상황으로 가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고위원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최고위원 그렇죠. 보강이 필요한데 이게 사퇴 의사를 밝힌 분하고 정말 사퇴를 한 분이 제가 계산해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예. 저러한 이제 정치적인 자리는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사퇴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는 겁니까? 남아있죠. 그러면은 당원당규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당원당규대로 하면 돼요. 지금 당원당규대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런 무리수가 나오고 비대위원회를 계속 지금 진행하게 되면 오늘 이준석 대표 측에서 비대위원 직무정지 지금 신청했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원들 직무정지 되면은 저거는 비대위원회가 자체가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 비대위가 완전히 공동화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이럴 때 꼼수를 쓰면 안 되고요. 그냥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예. 그것이 법원 판결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예. 비대위원회 이전으로 다 되돌려 놓으세요. 그게 지금 판결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지 다른 네. 꼼수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서 제가 네. 여쭤보는데 네.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네. 지명직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원래는 당 대표가 하는데요. 이거 직무대행에 또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권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비대위원회는 최고위원회를 대체한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다 행사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직무대행이라는 명칭만 붙었을 뿐이지 당대표가 하는 모든 권한 행사 다 할 수 예.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저것도 네. 이제 형식 논리는 그런데요.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네. 그 정도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황교안 그 대통령 그 직무대행이었나요? 그때 보시면 알겠죠. 권한대행이었죠. 참 권한대행이 그때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예.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 인사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고도의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관례적인 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도 지금 불거진 네. 상황인데요. 이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사퇴하면은 이걸 누가 수습을 하냐? 수습할 주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런데 사퇴하는 쪽에서는 이런 식의 논리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네. 그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그 사람이 사퇴를 수습해 나가면 된다. 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왜 원내대표는 의원들끼리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의총에서 예.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자체가 지금 윤핵관 분들, 권성동, 장제원 네. 이 두 분들이 당내의 주도권, 기득권, 그다음에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당권 주자인 안철수 대표, 윤상현 의원, 그리고 뭐 유이동 최재형 의원 같은 분들이 권성동 의원을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최고위로 가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권성동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당 수습하고 비대위 출범 누가 하냐. 사실상 권성동 의원 편에 이렇게 섰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이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이거예요. 짐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진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그렇지 않죠. 짐이 사라지셔도 그 다음에 왕이 생겨요. 왜? 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자리가 없다. 당연히 채워지죠. 어떻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면 사실은 수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께서는 본인들이 사라지면 뭐 마치 당이 사라지고 당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당신께서 너무 크게 네. 본인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사퇴하면 당 수습과 비대위 출범은 누가 하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요. 원내대표 할 분은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윤상현 의원. 예.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사퇴하라고 얘기한 분.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김학용 의원이에요. 아, 이분들은 윤핵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 자리를 뺏겨서 당대표 직무대행 자리까지 뺏기면 자칫 잘못하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음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도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려야 자신들의 입맛이 맞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임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엔 권성동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 발언을 장성철 소장님은 주도권을 뺏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해석을 하셨고요. 근데 같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을 때 맞아요. 당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연판장도 돌리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연판장 돌렸던 초선 의원들 한 말씀씩 해봐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좀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32명의 초선 의원들이 우리 빨리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연판장에서. 근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에요. 박수영 의원은 누구냐? 장제원 의원의 핵심 측근입니다. 당시에 이 연판장을 돌릴 때 장제원 의원실에 초선 의원들이나 이 박수영 의원이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선 32명의 이제 연판장을 받은 건데 결국에 윤한홍 의원의 발언은 장제원 의원 당신이 빨리 해명하고 책임져라 이런 식의 공격이죠. 윤핵관도 좀 분화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현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이견이 표출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화까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어젠다는 분화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윤핵관 각각의 어젠다가 너무 크게 작용할 때는 이견도 표출되고 네. 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이런 모습, 권성동 의원의 이런 모습은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권력과 힘을 기반으로 자꾸 하려고 지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급하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표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5만에서 16만 이거를 못 모아가지고 당원 소원을 못하고 그리고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투표에 임해서 그거에 예.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당의 뭐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단지 만약에 그게 가능한데도 또 가능하지만 안 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6개월이 지나야 당원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임기가 그러면은 12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2월 10일까지 나는 기다리지 못해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정도도 못 기다리는 조급함을 가진 분이 어떻게 큰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 점을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 새 비대위 구성하면 나는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걸 명확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무효니까 직무대행도 무효고 비대위원장 임명한 비대위원 다 무효다. 그래서 나는 가처분 신청 추가로 하기로 했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 그런데 주호영 의원도요. 법원에 내 직무를 정지하는 거를 강제 집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 이걸 또 신청하기로 했단 말이죠.
지금 당이 난장판이라는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당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현직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처분 신청 내고 있고 그 가처분 신청을 받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그 가처분 신청의 직무 정지 집행을 좀 정지해달라는 예. 또 판사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거죠. 지금 정당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판사,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율권을 완전히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결코 정치의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국민들께 상당히 짜증스러운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판사의 판결을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고집과 신념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비대위원회 출범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지금 같이 소송전에 참여하고 있다. 예. 이거는 참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중진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은 좀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사법 공방만 계속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 해결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금만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면 네.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끌어안았는데도 이준석 대표가 저런 인터뷰, 네. 뭐 모두를 해치는 인터뷰를 계속한다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당원 소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국위원회나 당원 소환제 이런 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슈가 굉장히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됐고 국민에게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든 두 가지의 방법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포용을 해서 가고 그리고 그 포용해서 갈 때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소위 말해서 모두 다 같이 죽자라고 해서 부수적 피해를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생기게 만든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뭐 윤핵관들이 암탉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알도 아니고 품기를 당하고 이걸 서로 이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 들고요.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품어줄 정도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품는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예? 서로 정치를 하자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타협과 양보 이런 걸 하자는 거지. 그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품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그 정도로 품고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시라. 그냥 하고 싶은 대 일단 다 해보시고 국민들한테 버림받고 국민들이 질타하고 혼내주시고 정말 다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저희들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 안 멈출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윤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공식적인 말씀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낸 내심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원론적으로 선긋기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네.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에요.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의총에서 의견 모았으니까 그렇게 당신들 알아서 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야, 의총의 결론이 나의 뜻과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 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뭐 김상일 평론가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만나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해결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총 결론 중에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발언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것도 결론 중에 하나로 좀 나왔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확실한 어떤 사법적 증거 없이 징계를 한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당대표의 그 위치라는 것은요, 전 당원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기구가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심판하려면 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한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자꾸 윤리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오히려 정치를 굉장히 해치는 행위가 저는 된다고 저는 보고요. 좀 전에 그 말씀 우리 장성철 대표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잠깐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저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공개적으로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뒤로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무적 활동과 정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 안 할 거면 정무수석실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가지고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걸 안 따르면 뭐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보복 행위를 하거나 뭐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셔서는 안 되지만 어떤 합리적인 조종자 내지는 리더의 모습으로서 정무적 행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난제를 풀려면 두 분 모두 대통령이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뭐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아직도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수사 결론이 나오는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포괄일제까지 적용을 해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 참고인 조사는 다 끝났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느냐 마느냐 이것부터 주목이 되는데 오늘 경찰 쪽 발언을 들어보면 네. 소환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게 예. 직접 대면 조사할 거냐 아니면 네. 서면 조사할 거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지난 것들이 있어요. 뭐 성접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뭐 어떤 화장품을 이준석 대표가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예를 들면 900만 원어치를 이렇게 보냈다, 예. 기부를 했다. 이것도 포괄일제 적용해가지고 9월 말까지 공소시효를 좀 길게 잡겠다는 건데 솔직히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에요. 지금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옥에 있는 범죄자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믿고 공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의 말은 안 믿고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경찰에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핵관들이 경찰에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진행해라, 빨리빨리 처리해라, 다른 죄도 다시 검토해봐라 이러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약 진짜 경찰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예. 경찰의 존재 가치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네. 다른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요. 공소시효 뭐 전까지 결론을 낸다고 했고 이걸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